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자신의 딸이라면 그저 우쭈쭈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까지도 자신의 딸을 공주 모시듯 하라고 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시댁은 모두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을 보면 시댁 식구들 중 누군가 한 명과는 사이가 좋지 못하기도 하던데 저희는 두루두루 모두 사이가 좋습니다. 제게는 손아래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 식장부터 모두 예약을 해 두었는데 갑자기 그 시누이가 그 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해 저희 결혼식 약 3개월 앞에 시누이가 새치기 결혼을 했지요. 그때 솔직히 기분이 참 별로였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했었지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2월에 결혼하는 저희와 11월에 결혼하는 시누이는 엄연히 결혼하는 해가 다르니 문제 될 것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왜 꼭 이렇게 갑자기 우리 앞에 결혼을 해야만 하는 거냐고 물으니 시누이 부부가 사귀고 200일 기념으로 타로점을 보러 갔는데 그 해에 부부의 연을 맺지 않으면 헤어지게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에 시누이가 결혼을 하자고 하며 양가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했고 시누이의 성화에 우리 부부에 앞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결혼할 때 그 문제로 서로 감정이 조금 상하기는 했지만 시누이가 갑자기 앞서 결혼한 것 이외에는 시댁 식구들이 절 힘들게 하거나 신경 쓰이게 하는 것, 시집살이 등을 시키지 않았기에 다른 불만은 없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은 제게 과한 며느리 노릇을 바라지도 않으시고 제가 편할 수 있게 잘 대해 주십니다. 하나 있는 시누이가 친동생이 될 수는 없겠지만 결혼 문제 그거 하나 빼고는 늘 제게 친절하고 부담되지 않게 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중 딱히 불평도 불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불편하다고 불만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자니 점점 내가 피곤해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지만 그때 내가 너무 과민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내가 충분히 그럴 만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전화와 문자 보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라가라 하지는 않는데 툭하면 전화, 툭하면 문자를 보내세요. 사실 그 안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어머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거나 친구분을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거나 백화점에 갔는데 제게 어울릴 만한 옷을 보았다고 사줄 거냐고 사진을 찍어 보내시는 등의 연락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리 연락을 자주 하시는 편은 아닌데 어머님은 하루에 최소 대여섯 번의 연락을 하시곤 합니다. 물론 제게만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며느리인 제게 이러시니 본인의 자식들인 아들과 딸에게도 당연하고 아버님에게도 사위에게도 수시로 연락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님은 온 식구들에게 그리 연락을 하시려면 온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사시나 싶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머님은 전화로 남편의 안부를 묻더군요. 분명 저희 남편에게도 하루에 여러 번 연락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게 남편의 퇴근 시간이나 컨디션을 물으시나 싶었습니다. 제가 같이 사니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게 시누이의 안부도 묻더군요. 하지만 제가 시누이의 안부를 어찌 알까요? 저도 가끔 시누이와 통화를 하는 게 다인데 말이에요. 아무리 서로 가까이 지낸다 한들 어머님보다 시누이를 잘 알까요? 그래서 시누이에 대해 물으면 저도 잘 모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전화해서 네가 살포시 물어봐. 무슨 말이 있지 않겠어? 등의 말씀을 하며 마치 저를 염탐이라도 시키는 양 하시더군요. 당연히 제가 그래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기에 어머니의 그런 부탁을 들어드린 적은 없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일들이었지만 정말 본인의 딸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겠어서 그러는 거라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에게 물어보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님은 제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거절한다며 서운하다고 하셨지만
한번 해드리면 계속 해드려야 할 것이기에 애초에 싫다.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얼굴을 보는 정도로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신우의 시댁은 종갓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명절이면 뻑적지근하게 음식을 준비해 차례를 지낸다는 것 같더군요. 신우이네가 종손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집안만의 가풍이니 가서 거들기라도 하고 자리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저희는 늘 명절 당일 시댁에 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친정에 가서 먹습니다. 신우이는 명절 저녁에나 친정, 그러니까 저희 시댁에 왔기에 명절에 신우이 부부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꼭 명절이 아니어도 시댁과 신우이네, 우리 부부는 모두 가까운 거리에 살았기에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 편이었어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그간 늘 하던 행동과 말들인데 그날따라 새삼스럽게 보이는 그런 날이요. 아마 그날이 제겐 그러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댁의 지인으로부터 좋은 소고기가 들어왔다며 어머니께서 모두 함께 먹자며 시댁으로 모이라고 하시더군요. 마침 고기가 땡기던 차여서 잘 되었다 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신우이네도 왔지요. 신우이는 저희의 뒤이어 시댁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면서부터 신우이의 낑낑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는 신우이의 그 작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딸, 왜? 어디 아파? 아이 왜 낑낑대는데? 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의 그 반응에 신우이는 엄청 아픈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 나 벌써부터 온 삭신이 쑤시는 기분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휴 오죽할까. 너도 너희 새언니처럼 우리 집 같은데 시집갔으면 세상에 띵까 좋았을 건데 하필 골라도 종갓집을 골라 시댁만 생각해도 걸치가 이렇게 아프니. 이서방 우리 딸 일 좀 시키지 마. 아이, 보고 있기도 아까운데 내가 진짜 명절만 다가오면 온 신경이 우리 딸한테 쏠려서 덩달아 힘들어. 라고 하십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우이 본인이 종갓집인 거 다 알고도 아버님이 만류해도 어머님이랑 둘이 콩새기 마장 괜찮다고 1년에 몇 번 안 하는 것인데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결혼해 놓고 힘들다고 낑낑대길 왜 낑낑대고 그런 딸을 보고 안쓰럽다고 같이 울상이 되는 어머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는 딸에게 실내화를 건네며 발 시리면 안 되니 신으라고 하시네요. 그러고 보니 실내화는 어머님과 아버님, 남편, 시누이만 신고 있습니다. 뭐 꼭 집에서 실내화를 신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 식구들은 모두 신고 있으면서 저와 사이에게는 신으라며 주지 않으시니 스스로 신으려고 해도 여부는 신뢰가 있지도 않으니 좀 그렇더군요. 그런 상황을 눈치채서인지 남편이 엄마 번거롭게 이 실내화는 뭐야.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실내화 신었다고. 아무리 집이지만 깔끔하게 실내화 신으면 좋지 뭘 그래. 이쁘지 않아? 아이 그냥 신어. 아, 그럼 이 사람 건. 어? 아, 이거 4짝 한 세트라서 산 거야. 2세트를 사자니 8짝이나 되니 그렇게는 필요 없잖아. 아이, 그냥 신어. 예, 너는 괜찮지? 라고 하며 웃어 보이는데 그 실내화를 못 신어서가 아니라 미묘하게 자신의 식구, 그러니까 피를 나눈 식구만 챙기나 싶어 좀 그랬습니다. 신유이는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는 자신이 결혼 전에 쓰던 방으로 들어갑니다. 곧 심해부만 나오더군요. 심해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어머님은 고기를 구워 먹을 준비를 하고 남편은 마당으로 나가 그릴을 꺼내어 숯불을 피웁니다. 저도 어머님을 도와 옆에서 같이 준비했어요. 그렇게 모두 모여 고기를 구우며 먹을 준비를 하는데 신우이는 방에 들어간 채 나올 생각을 안 터군요. 심해부는 그런 상황이 조금 뻘쭘했는지 혼잣말로 신우이를 데리고 와야겠다고 하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등 뒤에 대고 시어머니가 아유 냅둬. 걔가 나 닮아서 그래. 벌써 다음 주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진이 나는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먹기 싫은가 본데 그럴 때 건드면 화만 더 나.
그냥 냅둬. 그러다 괜히 애 화만 더 나게 해. 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그 말이 심해보는 어쩔 줄 모르더니 이내 다시 저희 남편과 고개를 굽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때까진 제게도 시외부에게도 이렇다 저렇다 말한 적 없고 그저 호호호 하는 분이셨기에 그냥 딸이 걱정이 되어 그러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이내 고기가 구워지고 어머님이 끓이신 된장찌개까지 준비되니 정말 너무 맛이 있는 한 상이 마련되었습니다. 고기도 맛있고 갓 지은 밥도 맛이 있고 된장찌개도 구수하니 감칠맛이 나 그보다 더 좋을 순 없더군요. 시누이만 방에서 나와 함께 즐기면 딱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심해보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이제 쉴 만큼 쉬었을 것 같다고 나와서 신선한 공기도 맡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고 하며 데리고 와 봐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서방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쟤를 잘 안다니까. 아무려면 내가 애미인데 딸을 굶기겠어? 쟤 먹이는 방법이 다 있어. 어려서부터 한 번씩 골라면 저래. 라고 하더니 접시에 고기를 담더니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더 챙기십니다. 그리곤 집으로 들어가 작은 소반을 가지고 나오시더니 그 위에 상을 차리십니다. 그리곤 제게 얘, 이거 우리 딸 좀 갖다 줘라. 쟤 지금 배고플 건데 머리에 지진 나서 안 나오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 친정 오니 어리광이 생긴 거지 뭐. 저럴 땐 방으로 갖다 주면 또 먹어. 이렇게 갖다 주면 못 이기는 척 잘 먹을 거야. 얼른 갖다 주고 와.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어요.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갖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 제가 시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집안 아가씨에게 상을 차려다 드리는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 표정이 바뀌었는지 남편이 엄마 내가 할게요. 아이 그걸 왜 이 사람을 시켜. 그리고 머리에 지진 나고 그럴 게 뭐 있어? 그건 다음 주 일이고 오늘은 다 같이 식사로 모인 건데 왜 와서 저렇게 혼자 먹구름 껴서 저러는 건데? 이건 아니지. 매부 가서 데리고 나와. 그러자 어머님이 아유 참 그냥 좀 두라니까. 그냥 상 갖다 줘. 남자들은 고기 구워야 하니까 쟤 보고 좀 갖다 주라는 거잖아. 그렇다고 힘 떨어진 내가 갖고 들어가다가 상이라도 엎으면 어쩌니? 아버지를 시킬 순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어머님의 그 말들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 혼자 계속 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솔직히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러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시누이가 어디 몸이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억지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다 같이 기분 좋게 모인 오늘 저러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상한 분위기를 만든 건 시누이 같은데 왜 도전하시면서 시누이 시종을 저보고 들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중?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마. 난 시종을 들라는 게 아니라 애가 나와서 밥 먹기 싫어 저러고 있으니 밥을 갖다 주라는 것뿐이야. 갖다 주면 또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꼭 제가 해야 하는데요? 그럼 누가 하니? 제일 좋은 방법은 시누이가 나와서 먹는 거고요. 아니면 먹던가 말던가 그냥 두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시매부든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겠지요. 그걸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에겐 딸이고 시매부에겐 아내이고 이 사람에겐 동생이니까요. 물론 제겐 시누이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먼저인 것 같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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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애다. 별걸 다 칼같이 자르고 그러네. 우리 딸이 네 여동생이어도 이랬을 거니? 아니요. 안 그러죠. 제 동생이니까요. 그러면 제 동생이 시누이처럼 저러고 있으면 저희 남편이 상 차려서 내 동생 코앞에 갖다 바치기라도 해도 돼요? 어머니는 저희 그 말에 표정이 싹 굳더니 알겠어. 알겠다고. 아주 애 착한 줄 알고 며느리로 들였더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 애였네. 아휴, 너는 골라도 이런 애를 마누라로 삼는다고 골랐니? 라고 합니다. 이미 입맛도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더군요.
그런 상황들에 제 남편이 어머니에게 엄마, 그건 좀 아니지. 아, 왜 자꾸 이 사람을 시키라고 해요. 내가 하거나 매부가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쟤 저 버릇 좀 고쳐야 해. 아, 어려서부터 툭하면 삐지고 들어눕고. 아, 그러면 가족들이 풀어주고 비위 맞춰주니까 저러잖아. 매부, 솔직히 얘기해봐. 저 시댁에 가서 정말 종일 일만 해? 주저주저 하던 심해보는 재차 묻는 제 남편의 물음에 마지못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2번 있던 명절, 그리고 1번은 시제, 5번은 제사에 1번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갓집이지만 신우이의 시아버지는 종갓집의 막내 아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가서 그냥 하는 일 좀 거들기만 하면 되는 정도이긴 한데 첫 명절부터 신우이는 자신은 갈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혀 온다며 못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명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니 몸살이 났다며 병원으로 가 입원을 하더라네요. 그런 식으로 매번 아프다는 핑계로 1번도 가지 않았고 친정인 저희 시댁에 올 때면 이틀을 쉬었기에 좀 나아서 갈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댁에 안 간 걸 알면 저희 시아버지에게 혼날 것 같다며 다녀온 것처럼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 아프다고 절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명절에도 안 가려고 절하는 것 같다고. 이번에는 당일치기라도 다녀오기로 해놓고 또 저렇게 꾀병을 부린다며 처가인이 자신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저러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대체 와이프가 왜 그러나 싶은데 장모님이 일일이 비위를 다 맞춰주고 어쩔 줄 몰라 하니 그게 습관이 되어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마당에서 이런 난리가 났는데 신우이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샤워를 했나 보더군요. 수건으로 머리를 틀어 올리고 현관문을 빼꼼 열고 엄마, 기분 전환할 겸 좀 씻었는데 머리 좀 말려줘. 저 사람은 내가 머리 좀 말려달라고 해도 평생을 가도 안 해줘. 결혼하기 전엔 엄마가 늘 머리 말려주곤 했는데 엄마가 머리 말려주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휴, 그래. 아이, 근데 엄마가 말려주고 싶긴 한데 엄마가 며칠 전에 손목을 삐었거든. 아이, 그래서 지금 손목이 좀 안 좋아. 그런데 예, 네가 우리 딸 머리 좀 말려주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네, 바로 제게요. 지금까지의 상황만 봐도 절대 제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실 텐데 어머님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게 이야기하십니다. 열이 확 뻗쳐서 내 지르려 하던 순간 아버님이 아이고 참 내가 애 그렇게 키우지 말랬지? 아, 왜 딸이라면 저렇게 절절 맺는지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시집가 놓고 명절이며 제사 때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지금 내 머릿속이야말로 복잡해서 터지기 직전이야. 사돈들을 생각하면 가는 게 맞는 건데 내 딸을 생각하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말이지. 그런데 쟤는 또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 명절 생각에 벌써 아프다고 저러고 있지. 당신은 며느리한테 상을 가지고 쟤한테 갖다 주라고 하지. 이게 무슨 경우야? 며느라, 오늘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 미안하다. 내가 이 사람도 딸도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너한테 결례를 범했다. 날 봐서 용서해라. 그리고 너 마음 풀릴 때까진 우리 집에 발걸음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우리 딸이랑은 당분간 마주치지 않도록 하마. 당신, 며느리한테 사과해. 어른이어도 잘못한 건 사과해야 하는 거야. 난 내가 한 잘못도 아닌데 당신이 내 아내라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사과했어. 사과해! 어머님은 움찔하시더니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밥도 못 갖다 주냐고 하시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의 그 말에 단순히 밥이 문제이지 않냐고 제가 꾀병을 부리고 거기에 넘어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아 보여 그게 싫었다고 하십니다. 아버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께서 그렇게 어머님을 시집살이 시키고 고모님께서 어머니께 깐족거리며 못되게 했었지 않냐고.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때 식구들이 어찌 생각할지 몰라 어머님의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시누이가 제게 그런 모습을 보이니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당분간 서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 보라고 오늘은 그만 다 흩어지라고 하십니다.
아버님은 저희부터 먼저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어찌 보면 신우이에게 상을 가져다 주는 거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분위기는 정말 제가 신분 낮은 사람이 되어 양반집 철딱선이 없는 딸에게 상을 드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전부터 다시 시댁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시누이에 관련된 일을 부탁하지 않고 시누이도 집에 와서 툴툴대며 어리광 부리고 방에 들어 누워 있지 않고 듣기로는 명절에 시댁에도 간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로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니 내 딸이,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먼저 눈에 보이고 챙기게 되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그걸 다른 이에게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시어머니의 경우를 본보기 삼아 저도 아이가 생기면 어머님처럼 너무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엄마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